근데 10%가 넘어가지 않는 시장에서는 아주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또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시장이 펼쳐지냐? 치킨 게임을 하는 시장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망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시가총액 1등 하는 게 애플이고 뭐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사실 거의 다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주로 분류하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이게 사실 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물론 뭐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약간 주목받는 주식은 성장주보다는 좀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죠. 가치주.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지션의 변화는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인플레 상황이 온다.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용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가격 전가를 늘어나는데, 못한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재 부품주. 네네. 예, 근데 얘네들이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업체, 뭐 카메라도 여러 개 업체를 갖고 계속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자동차 업체에서도 소재 뭐 이런 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 물건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가격 전가를 못 시키니까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뭐 인플레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올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데가 스타벅스, 맥도날드. 아, 자기네들 가격을 올려야겠다. 그렇죠. 네네. 브랜드 네.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그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오히려 땡큐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 디플레 상황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강제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네네. 이거는 진짜로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가격 전가까지 가능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자사주 매입과 만약에 배당까지 늘리고 거기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 전가까지 되면 네. 작년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계속해서 성장을 더 많이 하면서 거기서 성장률이 높은 것을 멀티플을 더 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뭐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건데, 거기서도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은 애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당연히 현재는 1등인 거고, 애플의 뭐 지금 공급난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애플 살 사람이 뭐 삼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 비싼 가격으로 사주다 보니까 이게 이 멀티플을 할 때 뭐 많이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적게 팔아도 가격을 높여버리면 그때서부터 더 많은 이익이 더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등 주식이, 그러니까 1등 주식뿐이 아니라 인플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주식은 브랜드 가치가 높고 가격 전가를 소비자한테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훨씬 좋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1등 기업도 그런 식이기 때문에 디플레건 인플레건 상관없이 1등 주식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시장 전체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나 뭐 가치주나 그걸 떠나서 이게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입니다. 네.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리비안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뭐 GM, 포드 뭐 시총을 뛰어넘기도 했고 뭐 근접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양산차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너무 거품인 건 아닐까 하는 시장의 우려도 상당한 편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곡선은 1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10%에서 90%인 시장하고, 그리고 90%에서 100%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곡선이 어떻게 가냐면 10%까지 아주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10%가 보급률, 침투율. 그렇죠. 그런 예, 관점이죠. 보급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시장 점유율이죠. 네네. 거기서 이제 10%일 때는 아주 천천히 가다가, 네네. 그리고 10%서부터 90%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90%에서 100%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네네. 이런 시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가 한 9,5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예, 한 해에 나오는 게. 네네. 그런데 신차 팔리는 신차 시장이죠. 이제 네네. 시장 자체가. 네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10%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100만 대가 지금 뭐 되냐 마냐. 뭐 그렇죠. 작년에 50만 대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잘 해봐야 이제 100만 대인데 그게 950만 대 정도가 돼야지 어떻게 되냐. 이게 신차 시장이 10%를 넘어가는 시장이 됩니다. 근데 10%가 넘어가지 않는 시장에서는 아주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주가가 다. 예, 그러니까 개나 소나 그냥 일단은 전기차다 뭐 이렇게 그쵸. 붙으면 그때는 네네.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전기차다 붙으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주식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10%인 시장은 언제였었냐면 1990년서부터 2007년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스마트폰 시장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블랙베리라고 만들고 그렇죠. 해서 10% 시장이 2007년도까지 왔는데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아주 혁신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면서 그게 10%서부터 시작해서 90%까지 쫙 뻗어나가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에서 그러니까 10%까지는 모든 같은 플랫폼, 같은 하드웨어는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는 거고 네. 10%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치킨 게임이 벌어집니다. 음. 그래서 1, 2, 3등이 다 먹는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인터넷 쇼핑 이런 거 처음에 인터넷만 붙으면 다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식이냐? 첫 번째 쿠팡, 두 번째는 이베이 코리아와 그 다음에 뭐 그 쓱닷컴,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그 세 개의 시장, 그러니까 뭐 이 세 개의 시장이 꽉 잡고 있는데 이 시장들에 보면은 계속 저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네이버 쇼핑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가 100조 원의 가치를 이제 처음에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50조 원 정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내려왔죠. 예. 그렇게 되는 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멀티플을 더 주기보다는 그때서부터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시장이 펼쳐지냐? 치킨 게임을 하는 시장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샤오펑이나 뭐 니오나 이런 중국 업체 그리고 미국의 뭐 3대 기업인 뭐 루시드 모터스, 네네. 뭐 테슬라 네. 그리고 이런 그 리비안이나 이런 업체들 그냥 전기차만 붙으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1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한 3개 업체 아니면 5개 업체가 굉장히 치킨 게임을 심하게 하면서 탈락되는 업체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업체는 전기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포드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네. 뭐 나머지 폭스바겐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보면 노키아는 그때 당시에 망했습니다. 없었죠. 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고용업체와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사들이 엄청 많고. 예, 오히려 자기의 그 매몰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오히려 그거는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빨리 바꾼다 하더라도 그 매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예 없는 시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생산을 캐파를 늘리기만 하면 되니까 테슬라 같은 스타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이런 네. 주식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10%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가 출혈 경쟁의 시장이 올 테고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커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떤 시장이냐?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자율주행 시장은 현재는 테슬라와 그리고 엔비디아 쪽하고 이제 양분이 돼 있고요. 구글의 웨이모도 있는데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장외에서 아직 이제 거래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외에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정도로.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라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시장에서 별로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굉장히 그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율주행 옵션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구독 모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MS365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모든 차량에 그것이 붙으면서 뭐 지금 뭐 샤오펑인가 하는 기업에서 중국 기업에서 엔비디아 버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하면서 얘네들 19만 9천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구독 모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자율주행 그런 소프트웨어, 그렇죠. 테슬라에서 만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거를 이제 각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사서 쓴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차 업체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네.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 여력이 없는 업체들 그러니까 현재 그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거의
거의 대부분이 망할 겁니다. 망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옵션은 기존 모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파를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아무리 연구원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델은 테슬라나 아니면 엔비디아 뭐 아니면은 애플 같은 경우 요번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모델은 어차피 한 20만 원 정도의 구독 모델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지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다음 모델이 또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이 뭐냐? 거기서도 플랫폼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내가 처음에는 자율주행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택시 운전기사가 인공지능으로 변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가 있는 거나 아니면 택시 운전기사가 인공지능으로 됐을 때는 사람 하나를 더 태우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로봇택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내가 그 안에 앉아서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플랫폼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걸로 또 규결이 됩니다. 현재 스마트폰 네네. 시장과 똑같이. 네.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얼리 어답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스마트폰을 리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삼성의 Z 플립폰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너무 사고 싶대요. 근데 그걸 못 산다는 거예요. 네네. 왜 못 사냐면 자기는 아이폰에 모든 것들을 다 그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삼성의 Z 플립폰을 사게 되면 아이맥과 뭐 여러 가지 에어팟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패드나 이런 거하고 연동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장이 그 펼쳐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플랫폼 시장은 저는 오히려 구글과 그리고 애플 네네. 이 두 가지 그 두 개의 업체가 훨씬 더 그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폰을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3등이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라고 한다면 우버가 있는데 우버라는 앱이 있었죠. 그런데 우버라는 앱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 거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였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은 2년 반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앱이 너무 느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고 1, 2등이 없으면 완전히 외면되는 시장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에서 완전히 밀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냥 죽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얘네들이 생각을 하게 될 테고 거기서는 애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아주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플랫폼에 있어서는 애플이나 구글보다는 좀 떨어져요. 뭐 테슬라가 아주 좋은 건 알겠지만 근데 아직 플랫폼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죠.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앱이 동시에 깔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플랫폼을 개발을 했을 때 개발자들이 동시에 얘네들의 수십만 개, 수천만 개의 앱을 다 컨버팅을 해서 테슬라 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게 있고 프로그램만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픽만 바꾸게 되면 거기에 맞게 바로 컨버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 자동차에서 뭐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기겠다. 뭐 넷플릭스를 보겠다.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를 보겠다. 아니면 지도를 보겠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온 거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없는 것과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과 뭘 하냐 했을 때 애플 쪽이나 구글 쪽이 더 유리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옵션이 엔비디아 걸 쓰면 네네. 테슬라 정도는 안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사고 안 나고 그러면 그게 택시 운전기사와 아니면 그 인공지능과 크게 차이가 없고 내가 타는데 거의 불편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거는 별로 그 불편함에 있어서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더 품질이 뭐가 좋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거기서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 인포테인먼트 환경이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음악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빠방하게 그런 우퍼나 이런 것들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듣는 환경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부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 비행기를 탈 확률보다는 네. 자면서 갈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네네. 차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좋은 음악이 나오면서 좋은 배경 이런 식으로 깔리면서 1등석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4시간 정도를 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을 가면서
뭐 게이트 통과하고 뭐 한 2시간 정도 가고 거기서 다시 부산 시내까지 진입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차라리 자동차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뭐냐를 갖고 자동차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애플과 구글이 유리하고 거기서도 어떤 게 럭셔리한 브랜드냐.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역전하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주 럭셔리한 브랜드를 하면서 역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애플 칼을 박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구글 칼을 박는 것보다. 네네.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협업을 했을 때 지금은 뭐 현대차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다 협업을 거부를 했죠. 네네. 자기네들 하청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네네. 딱 보니까 완전 하청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밀려났을 때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애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도 GM이나 포드에서 자기네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포기를 했어요. GM 같은 경우는. 어. 왜 포기를 했냐?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붙여놨는데 네. 사람들이 전부 애플을 깔아서 쓰더라.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벤츠라든가 아우디라든가 이런 차를 타면 특히나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뭐 애플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플레이 같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핸드폰과 꽂았을 때는 거기에 앱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애플이 이제 어느 정도 구글도 어느 정도 이 지원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 앱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전부 수십만 개 앱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니라 하드웨어 시장이 되는 거고 하드웨어 시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고 플랫폼을 통해서 에픽게임즈와 같은 30%의 모든 결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플랫폼을 먹는 게 승자가 되는데 그 플랫폼을 먹는 거는 하드웨어를 가졌을 때 플랫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충분히 광고를 통해서 먹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자신들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결제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윈도우가 있었지만 윈도우는 결제 시스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네네. 그런데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을 결합을 해가지고 모든 결제 라인을 만들고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요즘에는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PC 게임을 한다. 네네. 근데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해요.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라인은 어차피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을 봤을 때는 하드웨어를 봐야 되고 하드웨어에서 누가 승자냐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 결국은 플랫폼을 갖고 가는 게 승자가 되는데 플랫폼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는 애플이나 구글이 되는 거고 거기서도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럭셔리한 브랜드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GM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업을 포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불리해졌을 때는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 이런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VR, AR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본다 하더라도 애플 쪽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탐색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시가총액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보면 돼요. 어차피 시장에는 모든 가격이 미래 가치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 효율가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애플카가 나온다고 했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8거래일, 9거래일 연속으로 애플이 올랐었던 게 요번에 이제 코로나 변종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애플의 미래 가치를 반영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플이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테슬라가 1등으로 올라온다. 그럼 테슬라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1등으로 가면 테슬라에다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등이 세계 1등이 그 모든 멀티플이나 미래 가치까지도 전부 하는 거고 네네. 실제로는 머리를 쓰지 않고 그리고 시장을 따라가는 투자 자체가 네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더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쪽이 지금 현재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미래를 봤을 때 하드웨어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느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플과 이제 구글이 있는데 약간 브랜드 밸류 그런 차원에서는 애플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참 얘기했는데 네. 짧게 설명했습니다. 아, 근데 해주신 말씀들이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 사실 자기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동의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뭐 사실. 그렇죠? 투자는 자기 판단이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